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주주 환원책 등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도한 환원 요구는 기업 성장 경쟁력까지 갉아먹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늘 정용진 총괄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룹 총수 역할은 모친인 이명희 총괄 회장이 계속 맡아 이번 승진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롯데그룹이 어제 CEO AI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사업군 총괄 대표들은 최신 AI 트렌드와 그룹의 전략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KB국민은행에 시중은행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 시장이 은행의 새로운 수익 창출 전략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독려를 등에 업고 자사주 소각 등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향후 3년간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합니다. 전체 분할 소각 규모는 약 3,800억 원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추가 취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주총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의 공세가 거세지자 요구한 일부를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삼촌 박창구 금호석화 회장과 조카의 난을 벌였던 박철환 전 상무와 손잡고 동맹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어 사회이사 지명과 함께 2년간 보유한 자사주의 전량을 소각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촉진을 위한 주주 환원 제고 바람을 타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주총을 앞둔 삼성물산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5개 행동주의 펀드가 연합해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압박에 삼성물산은 IR을 개최하고 접점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물산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40%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총 표대결에서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주요 주주를 찾아다니며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JB금융을 겨냥하고 사회이사 선임 등 주총 표대결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거센 주주 환원 요구를 두고 기업의 성장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수준의 환원 요구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늘 18년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그룹 총수 역할은 계속 정 회장 어머니인 이명희 총괄 회장이 합니다. 산업이부 이혜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세계그룹에서 회장 인사를 단행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총괄 부회장을 회장으로 이제 승진하는 인사를 냈습니다. 정 회장은 2006년 부회장에 오른 지 18년 만에 이 회장이 된 건데요. 정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회장은 신세계의 총괄 회장으로 그룹 총수 역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이제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와 식품 그리고 호텔 부문을 담당해 왔습니다. 동생 정유경 총괄 사장은 백화점과 면세점, 패션을 맡아왔었는데요. 이번 인사에 정유경 총괄 사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용진 회장이 18년 만에 승진을 하게 됐는데 이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세계그룹은 유통시장이 다양한 위기 요인에 이제 둘러싸여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1등 기업으로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쿠팡 같은 이커머스가 이제 고속 성장하면서 이마트 같은 전통 유통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또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가 이제 한국 대공습을 펼치고 있어서 신세계그룹은 지금이야말로 이제 신속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또 신세계그룹의 매출이 처음으로 주춤한 것도 이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 기준 이마트의 매출액은 29조 4,722억 원, 신세계백화점 매출액은 6조 3,5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룹의 핵심인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역대 최대였지만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반면에 쿠팡은 지난해 매출액이 30조 원을 넘기고 또 흑자를 달성하면서 이마트를 제치고 유통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세계는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면서도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른 차원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부터 조직을 계속 재정비를 하고 대표이사 다수를 교체하는 등 지금 역대급 인사를 좀 단행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신세계는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이제 비상 경영 체제를 펼쳐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전체 CEO의 40%를 이제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또 연말에는 기존 지원본부와 재무본부 체제를 이제 경영총괄과 경영지원총괄 체제로 개편 격상하고 또 경영전략식을 기능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번 정 회장의 승진 인사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갈이 인사 그리고 조직 개편과 같은 흐름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56세로 이제 정 회장과 동갑인 이재용 삼성 회장, 또 2살 어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물론 10살 어린 구광모 LG 회장까지 모두 회장인 상태여서요. 신세계라는 이 거대한 기업 집단을 이끄는 정 부회장에게도 역할에 걸맞는 직함이 필요했을 거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 승진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번 승진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희 회장이 물러나지 않고 총괄 회장으로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로 한 그런 거여서 또 이런 해석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회장이 된 정 회장, 앞으로의 좀 경영 쇄신이 어떻게 될까요? 정 회장은 이번 승진을 계기로 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쿠팡에게 유통업 1위 자리를 빼앗기고 또 중국 이커머스에게까지 도전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경영 전략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보다 강하게 그룹을 장악하고 그리고 온오프라인 각 사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롯데그룹이 어제 롯데월드타워에서 CEO AI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CEO들이 먼저 AI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인 신유열 전무를 비롯해 각 사업군 총괄 대표 등 110여 명이 참석해 최신 AI 트렌드와 함께 그룹의 전략 방향 등을 논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AI 최신 기술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CEO AI 컨퍼런스 현장.
AI 플러스 X 시대를 준비하는 롯데를 주제로 신동빈 회장과 장남 신유열 전무를 비롯해 각 사업군 총괄 대표 등 1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CEO들이 먼저 AI를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AI 플러스 X는 커머스, 디자인, 제품 개발,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연이어 강조하면서 그룹 전체가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신년사와 사장단 회의 등에서 신 회장은 생성형 AI 등 기술 투자를 더 강화하고 롯데만의 효과적인 AI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해왔습니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롯데 미래전략연구소가 AI 시대 비즈니스 전략과 CEO의 역할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이 AI 등장 이후 트렌드 변화와 기업의 필수 요건 등을 소개했습니다. 롯데지주 인공지능 태스크포스는 그룹 AI 전략과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계열사별 AI 도입, 사례와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로드맵 등을 제시했습니다. 롯데는 계열사 최고 경영자에게 AI 유전자를 심어 AI 플러스 X 시대를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KB국민은행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신한과 하나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나서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현재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 선도주자는 KB국민은행입니다. 1980년대 주택은행 시절부터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198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주간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고서와 통계 지표를 발표하며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그룹 차원 KB부동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고 지난해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KB부동산 빅데이터 센터를 개설해 절대 강자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KB는 실거래가, 매물가격, 공시가격, 빌라 시세, AI 예측 시세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이같이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시장에서 다른 은행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4년 은행권 최초 부동산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고 고액자산가 대상 PWM 센터 중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최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중심에서 한층 더 확장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며 시세 조회와 금융기관별 대출 현황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WM본부 내 부동산 투자자문센터를 신설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 비전을 내세우며 업계 전문가로 꼽히는 함영진 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을 영입해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수익 창출 전략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을 통한 자문 수수료 규모가 상당해 비이자 수익 부문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하고 은행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영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KB은행이 장기간 자리를 지켜온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소액 연체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12일 시행됩니다. 최대 298만 명이 신용사면을 받으면서 이 신용평점도 자동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15만 명가량이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카드 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일 시행되는 신용사면으로 대상자들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최저 신용점수는 645점으로 약 15만 명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카드 발급 대상 여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인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신용사면에 따라 카드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빚 변제를 완료해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연체 이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드업계가 더 긴장하고 있는 건 현재 업계 상황이 작용했습니다. 3%에 육박하는 연체율에 이금융 대출 축소 이후 상당수의 다중채무자들이 카드사로 유입되고 있어 자칫 이번에 잠재 부실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개인 발급도 해줘야 되고 연체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카드사 관계자로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카드사 대출 상품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급전창구라는 인식이 있어 리스크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40조 원에 달하는 카드론 규모가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우려를 더합니다. 여기에 이달부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게 제한되면서 연체 상황 등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어 일각에선 카드 한도액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중저신용자의 경우 보수적 한도액을 운용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은 기본 한도를 가진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이번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것 같다며 카드 대출 역시 카드사별로 한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체 이력으로 차별을 할 수 있냐는 시각보다 역차별 논란이 더 커진 상황에서 건전성 리스크 관리도 챙겨야 하는 카드사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이달 말 취임을 앞둔 정신학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각 사업 부문을 리더 중심으로 개편해 의사결정이 빠른 조직으로 만들고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전망인데요. 정 대표 내정자가 위기를 돌파하고 카카오 도약을 이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정신학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취임을 앞두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정 내정자는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정 내정자는 기존 카카오 사업, 경영지원 조직을 각 부문 리더 체계로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문별로 흩어진 파트너셀 등 하위 부서 단위를 없애고 리더가 총괄하는 방식입니다. 또 일부 조직을 CEO 직속으로 재편하고 리더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카카오 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인사 발령이 나거나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지만 조직 개편을 부정하진 않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정 내정자는 내부 조직 개편뿐 아니라 파편화된 카카오 계열사를 한데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 기술 책임자의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포털 다음 대표인 양주일 현 카카오톡 부문장을 내정했습니다. 또 카카오톡 쇼핑하기와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운영하는 사내 독립기업 커머스 CIC를 카카오 내부로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 내정자는 일부 남아있던 재택근무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무실 출근 체제인 카카오 온을 내세우는 등 전면적인 쇄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건설사들이 새로운 시설을 적용한 특화 설계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우나를 가미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인식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곳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탓인데요. 최근 분양 트렌드는 어떤 모습인지 이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면이 통유리로 된 다이닝 공간, 식탁에 앉아 자연 채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층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에선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교보문고와 협업해 북카페를 운영하는 게 눈에 띕니다. 입주민들에게 신간도서를 2년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GS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선보이는 송도자의 풍경채 그라노블입니다. 집에서 계시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통창을 마련해서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확보해드렸습니다. 약 3,000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의 경우 테라스를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고 25층 이상의 경우 일부 세대에서 오션뷰 조망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에 나서는 이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시투하우스가 적용돼 세대 현관에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샵 둔촌폴에도 커뮤니티 시설에 각종 스포츠 센터와 사우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설을 적용한 특화 설계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을 삶의 질을 높이는 곳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진 탓입니다. 여가 활동도 집 가까이에서 즐기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발맞춰 골프 연습장 등의 스포츠 커뮤니티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이번 역은 삼성 갤럭시 역입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는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한국 얘기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 역이 탄생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쿠알라룸푸르 도시철도는 협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TRX역 이름을 TRX 삼성 갤럭시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역명 변경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역과 이 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내외부도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AI 이미지로 랩핑했다고 합니다. 새 역 이름은 쿠알라룸푸르 지하철 노선도에 반영돼 1년 동안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해 지하철을 타고 이 역을 지나는 분들은 안내 멘트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렸던 HY의 프레시 매니저. 전국 1만 1천 명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두 사람이 있다는데요. 경원지점 김선남, 호남지점 서윤정 프레시 매니저가 최고 매출을 올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부상으로 그랜저도 받았다고 합니다. 두 프레시 매니저의 지난해 매출은 무려 2억 4천만 원 그리고 2억 3천만 원인데요. 서 매니저는 고객과 만나 대화를 하는 시간이 힐링이 되도록 친근하게 다가갔다고 하고 김 매니저는 공장 주변의 모든 한밭집을 공략해 정기 구독 고객을 확보했다니 과연 두 사람 모두 억대 연봉의 주인공이 될 만합니다. 화학적 재활용 페트를 적용한 타이어가 국내 최초로 개발돼 상용화됐습니다. SK케미칼과 효성첨단 소재, 한국타이어가 함께 개발했는데요. 순환 재활용 페트 섬유를 적용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바로 아이온입니다. 이전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 타이어를 만든 사례는 있었지만 상용화돼 시장에 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타이어는 2050년까지 모든 타이어에 지속 가능한 원료를 100% 사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다른 회사들도 뒤이어 지속 가능 제품 개발에 힘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아이온의 등장이 타이어 시장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고물가 속 외식이 부담되지만 오마카세는 즐기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출시됐습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마카세 초밥 키트. 나마카세는 나에게 맡기는 오마카세라는 뜻인데요. 세븐일레븐은 1인 가구를 위해 집에서 연어, 광어 초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나마카세 초밥 키트 2종을 출시했습니다. 나마카세 초밥 키트에는 저온 숙성 방식의 숙성회 10점에 초대리, 와사비, 간장이 동봉돼 있습니다. 혼밥, 혼술 즐기는 분들은 금요일인 오늘 나마카세의 맥주 한 잔 어떨까요?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맑겠지만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2도 보이겠고요. 주말 동안 서울은 한낮에 7도에서 9도 선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일은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특히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보이겠고 낮에는 속초 3도, 강릉 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시작하면서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 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